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주시장 자체 좀 얘기해 보겠는데요. 네. 요즘 뭐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과연 이들을 대체할 만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뭔가 좀 대안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근데? 아이고, 모르죠. 일단 주가가 좀 워낙 많이 올라갔던 것이 첫 번째 요인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의 소위 슈퍼사이클 논란이 올해 벌써 세 번째.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리 어떤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세 가지 요인 정도로 반도체 주식이 내린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건 그러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달 초에 2,560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서 2,600을 돌파하던 바라보던 시장이 지금 2,500 이 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고점 대비 등락률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 11월 초일 겁니다. 네. 11월 2, 3일 내지 1일 그때였잖아요. 고점 대비입니다, 이건요. 삼성전자가 13%가 어제까지 조정받았고요. SK하이닉스가 14% 조정. 코스피는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고점 대비 3.4%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들이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는 이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부담이 되는 게 코스피 시장에서만 삼성전자 비중이 20%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당연히 부담을 갖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좀 주식을 떠나서는 다각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수출에서 말이죠. 수출에서는 2012년에는 이런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이 9% 정도 레벨이었는데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16.8%. 이건 중앙일보 자료를 제가 지금 인용을 했는데요. 예. 그만큼 전체적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5개 내지 6개 중에 하나는 지금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규모로 보면 올해 한 900억 달러 보는데요. 900달러면 불과 한 20, 30년 전에 되면 전체 올해 수출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엄청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듣고 표로도 봐도 상당한 비중이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다른 업종이랑 비교하면 더 체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16.8% 기억하시겠고요. 예. 그 다음 걸 제가 불러드리면 자동차가 7.4% 정도 됩니다. 석유화학이 7.8%, 조선 8.3%. 그러니까 상당히 이들의 어떤 그 비중이 워낙 단일 비중이 워낙 크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올해 수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수출 증가분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하나 재밌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가요, 올해 수출 증가분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출 증가한 거에 4개 정도는, 10개 중에 4개는 반도체가 늘어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석유와 철강도 분명히 좋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소재 산업 수요가 회복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석유학은 10%. 그리고 철강로 7.4%, 자동차는 불과 4%. 그러니까 이거 다 금액 기준인데 그만큼 반도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마디로 절대적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가 16.1에서 아까 네. 16.8까지 네. 얘기가 되는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것이 우리나라 GDP의 70%가 수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가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GDP가 올해 지금 3%포인트, 3% 성장한다는 얘기 하거든요. 네. 3분기네요. 3분기에 GDP 내에서 반도체 포함해서 IT 산업의 경제 성장률이 1.5%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3분기에. 그럼 그 중에 0.5%포인트가 IT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3분의 1 정도는 반도체가 기여했다. 그러게요. 네, 그만큼 반도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물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외환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힌트를 드리면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 그러니까 원화 강세도 꺾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런 큰 틀에서 지금 큰 흐름을 정도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상장사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상식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이제 증권 방송이니까 주식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1분기에 누적 실적을 통해서 코스피 525개 회사를 조사해 봤더니 이건 거래소에서 조사한 건데 네. 올해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120조 정도 나오거든요. 120조.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26조. 이거 3분기가 나온 건데요. 그건 뭐냐면요. 삼성전자와, 근데 이 중에서 재미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제외하면 523개사의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불과 1,000억 원 늘었다는 거죠. 이거밖에 안 돼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거래소.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네.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방송할 때부터 80%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생각하네요. 수치를 딱 보니까 이거 거의 전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이익 증가의 절대 다수, 뭐 거의 100%인데요. 예. 문제는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어디 실적이 좋아졌다는 기업들 있잖아요. 석유화학이 예. 좋아졌다 그러면 네. 어딘가 딴 데서는 이게 안 좋아진 거예요. 네.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 항상 이런 수치들 보지 않나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더했을 때 코스피 지수와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뺐을 때 코스피 지수는 어떤가요? 이것도 뭐 계산 방법은 뭐 어렵지 않을 뿐인데요. 어제까지 22%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38.8%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요새 떨어졌다고 걱정하시는 분 많지만 73% 올랐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올해 들었어요. 근데요, 한국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난 4일 주말 기준으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요. 지금 2,500은커녕 2,000도 안 돼갖고요. 1,88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면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올해 주식에 돈 번 분 별로 없다 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뭐라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매 안 했으면 돈 벌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것이 거래소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거래소. 네. 저희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2,600원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코스피가 계속 뭐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러면 이 상황이나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곧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어제도 발표했잖아요. 내년에 2,900 간다고. 예. 전 내용은 아직 다 안 봤는데요. 2,900 간다면 그 안에 누가 가겠느냐. 이들이 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일단 크다는 생각 갖고 있고 그거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 이렇게 많이 주저앉으면 계속 나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제 의견보다는 IBK 투자증권의 이종호 센터장의 의견을 제가 잠시 오늘 채용하겠습니다. 예. 분명 제가 코트를 따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요. 이로 인해서 IT 산업의 전반적으로 약화가 될 경우에는 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섹터가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안이 뭐냐? 우리가 대안이 얘기하는 것이 뻔하잖아요. 바이오 같은 거. 그렇죠. 같은 거. 그리고 예. 4차 산업 같은 성장 산업이 하나 있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게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기존의 산업이죠. 이들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종호 센터장 얘기 계속 전해드리면요. 바이오를 비롯해서요. 새로운 성장 산업 이런 쪽은 제약 뭐 다 포함한데요. 제약이나 4차 산업은 전체 규모가 IT의 10분의 1 규모도 못 미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2017년, 18년의 시대 정신으로 갑자기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가 반도체만큼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믿는 분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반도체가 꺾이면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거가 이종호 센터장의 결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전체적인 따기고의 결론은 어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종호 센터장의 친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워낙 잘 알고 워낙 업계에서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편이고 서로 존중하는 편인데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IT 비중이 절대적인 거 다 인정하자 숫자로 말씀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IT가 꺾이면 완전히 대체할 섹터는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저는 없다. 주가는 단순하게 반등할 수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진짜 IT가 꺾이기 시작하면 저는 대체할 섹터는 저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다만 약간 의견이 이종호 센터장이 약간 다른 게 저는 IT가 뭐 조정이 온다. IT 상당히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종호 네. 센터장 오늘 그 얘기까지는 안 해드렸는데 IT 조정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 갖고 있고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다만 추가 매수는 시장을 반등하고 사기나 해야지. 지금 떨어진다고 막 더 사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주 확실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결론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